오늘 수업은 인간공학인데 이 학교 다니면서 뭘 잘 봐야 되냐면 이게 한국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이게 유럽에서 바로 들어온 건지 미국에서 바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건지를 잘 봐야 돼. 이 인간공학 어디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영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전쟁 중에 꽃을 피고 그러면서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용어가. 인간공학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고 영국의 모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ergonomics 했는데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ergonomics 이렇게 배웠어요. 요 ergo라는 단어랑 nomics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ergo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ergo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work,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요 노믹스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코노미 뭐 이런 단어랑 비슷하게 어원이 돼 있어요. 이 노미는 natural law, 자연스러운 법칙 이런 뜻이에요. 일에 대한 자연적인 법칙. 자연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적. 네이처에서 온 거죠? 그럼 그 옛날 라틴이나 이런 데 네이처는 누가 만들었죠? 이거는 다 신이 만들었어. 신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완벽하다. 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법칙이라는 단어를 영국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미국 사람들이 요거를 또 그대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지. 자존심 상해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또 뭐라고 갖고 오냐면은 human factors 요렇게. 그래서 영국에서는 요거를 ergonomics라고 이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human factors 이렇게 부르요. 근데 여기는 전신이 뭐냐면은 사이콜로지라는 큰 분야 안에서 applied psychology. 그냥 심리학 이런 실험을 해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실험을 결과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응용. 요 human factors에는 어떤 팩터가 있을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첫째, 피지컬 팩터가 있겠죠. 뼈가 몇 개가 있으며 키가 얼마고 힘을 얼마나 쓸 수 있고 나이 들면은 점점 이렇게 되고 이런 이슈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생리적인 요소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막 뛴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땀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이콜로지컬한 팩터. 그러니까 요 인체공학은 요 둘만 한 거예요. 요 둘만. 피지컬 팩터, 피지올로지컬한 팩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인체공학 이렇게. 사이콜로지컬한 거를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세 개를 합하면 그때 비로소 인간공학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월글 일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이렇게 세워놓죠.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자전거 중에 하나는 쓰레기통이 된다. 누군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다 하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따라서 계속 버리죠. 버리지 말라고 여기다 이렇게 카바를 씌우면은 카바 위에 얌전하게 이렇게 해놓죠. 우리 서울도 지나가면은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 고 위에 자세히 보면 스타벅스 커피나 커피잔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 많죠. 왜 사람들이 여기다 이런 거를 버릴까? 그런 것들이 다 이 휴먼 팩터즈의 사이콜로지컬한 이슈들이에요. 이 지하철 의자를 보면 중간에 기둥이 하나가 있냐 두 개가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앉는 그 패턴이 다 달라져요.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7명이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갔는데 다 비어있어 자리가. 그럼 어디 가서 앉으십니까? 여기 앉아 1번하고 7번 갔더니 두 사람이 앉아있네. 그 다음에 4번에 앉는다. 나는 딱 네 번째로 올라왔어. 2번, 6번 비어있고 3번, 5번 비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2번이나 6번에 앉는다. 많이 들었죠? 왜 여기 앉을까? 물어보나 많아야 이 사람 가면은 글로 가려고 다 앉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이런 문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다 디자인을 하나씩 바꿔서 사람들이 앉으니까 그다음부터 되냐 1번, 7번 다음에는 어디 앉냐면은 3번에 딱 앉아요. 그리고 채워서 이렇게 앉게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조그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의 패턴이 달라진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공학은 요 심리학 중에서도 요 어플라이드 응용 심리학 또는 공업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실제 디자인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데다가 응용하는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고 요새는 뭐 인간공학은 별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UI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 UI는 뭐야? UX는 뭐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람 뽑을 때 어떻게 공고가 나냐면은 이렇게 UI 슬래시 UX 이렇게 사람을 뽑아요. 저게 맞는 방법일까요? 틀린 방법일까요? 틀린 방법이죠. 처음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UI랑 UX가 어떻게 다른지 UI를 이해를 하면 UX는 되게 쉬워. 제프 라스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는 사람? 맥킨토시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사과죠, 사과? 그 사과의 품종 중에 하나 맥킨토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맥킨토시 컴퓨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 제프 라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휴메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 제프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써놨어. The way a user accomplishes task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얘에다 한 행동 그리고 얘가 나한테 반응한 거 그게 인터페이스. 근데 조금 어렵죠. 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인간공학 책을 20권을 읽어도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정확히 한 책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없었어. 우리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이 메리엄 웹스터 온라인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이렇게 The means라고 나오죠. The means. 그게 아까 제프 라스킨이 얘기했던 The way랑 똑같은 말이야. 수단. 어떤 수단이냐? By which interaction or communication. interaction 하면 무슨 말이죠? 상호작용.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communication. 어떤 수단이냐?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 어디에서? 여기 에런 인터페이스는 요 앞에 두 개가 만나는 면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 그럼 앞에 있는 뜻은 뭔가 봅시다. The place, 장소야 장소. The place at which independent and often unrelated systems meet and act on. 서로 인디펜던트한 두 개. 나하고 얘하고 서로 인디펜던트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나랑 둘이 만나. 이렇게 만났어. 근데 내가 이렇게 act on을 했어. 그렇죠? act on. 그랬더니 그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 communication. 나랑 얘랑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페이스라 그래. 인터페이스의 아빠가 누구냐? man, machine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 근데 이 기계라는 의미가 진짜 기계라는 게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데 또 그럼 man, machine 인터페이스의 아빠는 누구냐? man, machine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일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 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는 구성 요소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거를 시스템이라 그래.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잘 조합돼 갖고 교수나 누가 쓰기 편하게 만들도록 해주는 게 요의 목적이죠. 얘는 여기 있는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해서 어떻게 잘 지워지도록 하는 게 공통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는 거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 가끔 가다가 뭐 학교 뭐 이런 거 개판일 때 뭐라 그래?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그러지.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건 뭐예요? 구성의 요소들의 관계도 나쁜 데다가 그것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개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것들은 다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머신이 80년대 들어가면서 그 머신의 통칭이 뭐로 바뀌죠? 컴퓨터로 바뀌잖아. 네? 그래서 맨 컴퓨터 하면 발음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HCI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다가 맨하고 머신을 통으로 뭐라고 불러? 그냥 유저.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렇게 오다가 그냥 인터페이스를 부르다가 요 사이에 90년대 말쯤에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UX라는 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 인터페이스는 또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HMI, 휴먼 모터 인터페이스. 이건 뭐죠?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은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 HRI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하나로 지금 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빌리티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를 보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사람하고 머신이라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머신한테 하는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컨트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컴퓨터일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인풋 디바이스,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은 인풋 디바이스. 그럼 얘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명령을 수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 디스플레이라 그래. 컴퓨터에서는 그거를 아웃풋 디바이스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여기다 주는데 이게 사람한테 접수가 돼야 돼, 안 돼? 접수가 돼야 되겠지.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카카오톡이 이 통신이 교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와이프한테 오늘 밤에 늦을 거라고 카톡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간 거야.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맨이고 저는 머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 간다고 보고를 나는 분명히 이 카톡을 했어. 근데 문제 때문에 요 와이프가 접수를 못했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와이프 잘못이야? 이거 머신 잘못이지, 머신 잘못. 카톡으로 안 갔으면 전화를 하던 문자를 하던 다른 방법으로 이메일을 하던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듣게끔 했어야 되는데 카톡만 했다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머신의 잘못이에요, 머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컴퓨터를 이렇게 딱 했는데 컴퓨터는 반응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그 반응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 그러면 반응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결과가 우리 인간의 감지가 돼야 되는데 감지가 되려면 우리의 뭐밖에 없어요? 오감밖에 없잖아. 보고, 듣고, 냄새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인터페이스의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문제는 이 컨트롤을 하는 게 전에는 컨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걸 보고 야 뚜껑 열려. 그럼 얘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내가 이거 해야 되잖아. 이게 다 이렇게 키보드 야 A, B 눌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컨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꼭 접촉이 아니라 비접촉으로도 가죠. 지금 어떻게 말로 그다음에 얼굴 표정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하는데 꼭 접촉이 있어야 되느냐? 접촉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접촉이 없으면은 얘는 필요가 없느냐? 필요 있지. 얘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넌 컨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어떻게 돼요? 점점 복잡해지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지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인터페이스는 피지컬 UI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얼마나 굵고 길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피지컬 UI라 그랬어. PUI. 눈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래피컬, 비주얼 인터페이스. 소리를 듣는 거는 오디터리. 냄새를 맡는 거는 올팩토리. 맛으로 하는 거는 구스타토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텍타일은 뭐죠? 촉감. 근데 옛날에는 이 촉감이 피지컬에서부터 오는데 이 촉감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내가 이렇게 누르면 옛날에는 눌렀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모든 기능에는 다 텍타일 기능이 있죠? 누르면 어떻게 돼? 찌리 반응이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액티브한 텍타일 피드백.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으로 한다는 게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에요. 그거를 공감각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감각을 전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와인을 마신다든지 할 때 전체를 통으로 판단하는 그런 감각이 있고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공감각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페이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익스피리언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써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자도 여러 의자에 앉아보고 샤프도 여러 개 써보고 볼펜도 여러 개 써보고 핸드폰도 여러 거 써보고 여러 개 써보면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한 UI UX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휴먼 팩터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레드닷이 왜 레드닷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전시회. 미술작품 전시하면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림이나 작품도 좋은데 가격도 만만해. 그래서 딱 살라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 레드닷 붙어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건? 이미
팔렸다 이것들이 팔렸다. 그래서 레드닷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개념이 뭐냐면 잘 팔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피터 잭 회장한테 직접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 레드닷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레드닷 IF는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알아요? 디자인 팀이 어느 부서 밑에 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 한 30년쯤 전에 디자인 팀이 어느 부서에 밑에 붙어 있을까? 기획 또 영업, 마케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잘 팔리면 그 공은 누가 가져갈까? 마케터가 가져가겠지.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놈 잡아야 되잖아. 그걸 이제 디자인을 잡은 거야. 우리나라는 한 30년 전에 그랬고 독일은 얼마 전? 한 6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들이 열받는 거야. 아니 이 어떤 제품이 성공한다라는 게 디자인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온갖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의 디자인을 마케터들이 평가를 하냐? 그래갖고 빡쳐갖고 유명한 디자이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상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닷을 탔다 그러면은 잘 팔린 제품이에요? 아니면 잘 팔릴 가능성이 많은 제품이에요? 잘 팔릴 가능성이 많은 제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팔았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마케터들 잘못이지. 이렇게 훌륭한 디자인을 못 팔아먹은 너희들 빨리 사표내 이렇게 돼. 사실은 이 레드닷은 디자이너들에게 실패했을 경우에 면피의 조건으로 해준 거예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레드닷 한 제품이 잘 못 팔렸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마케터 사장님 잘못이야.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잘했는데 이걸 못 파시다니 참 한심하군요. 그렇게 써먹으라고 만든 게 이 디자인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그거를 잘 활용해야지. 부산에 가본 사람 다 가봤네. 느낄 거 아니야. 부산에 가면 뭐가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부산에서 뭘 하냐면은 거리 비우기 연습하고 있어요. 거리 비우기. 부산역 앞에도 뭐 무지하게 되게 많았는데 다 없애고 미니멈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지금 어디 사상 쪽에 저쪽 그 서쪽에 있는데 400m를 하고 있는데 그 400m에 그 이 공공시설물이 798개가 있어. 근데 그거를 철거하던 통폐합을 하려 그러면은 15개 기관이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전에 뭐 경찰서는 뭐 신호등 갖다 받고 한전은 이거 갖다 받고 뭐 다 이렇게 각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합하는 작업을 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먹히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부산 보면 답답하지. 싱가포르는 진짜 비인간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부산에 약간 거친 맛? 되게 불친절해 보이는데 막상 말해보면 무지하게 친절하고 뭐 식당 가면 서비스 엄청 많이 주고 뭐 이러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요. 부산만의 독특한. 그리고 이제 6.25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인구가 30만밖에 안 됐었는데 6.25 때 이제 전국 8도의 피난민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30만의 도시가 100만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은 도시인 거예요. 전혀 계획되지 않은 도시를 다시 계획을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늦게까지 붙잡아놔서 미안한데 그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를 다 믿지 마. 꼭 가서 검증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이 교수들이 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AI한테도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12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년의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AI도 잘 활용하고 또 교수도 잘 활용하고 또 친구들도 잘 활용하고 해서 여러분들 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